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건데 벌써부터 시끄러워요.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끄러워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 여가부 폐지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시끌시끌하답니다. 어제 서초갑에 보궐선거 당선됐던 조은희 의원이 뭐 부총리급으로 뭐 격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신성범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 놓고 진짜로 당 분위기가 뭐 굳이 비율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목소리입니까? 여가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건. 저는 일부 목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 차이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표분석을 해보니까 2030 여성들이 우리한테 등을 많이 돌렸더라. 막판에 민주당으로 몰려갔더라.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말대로 2030 남자 챙기다 손해봤다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저거 잘못된 접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 여성가족부는 사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존폐의 논의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대선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의 명칭과 기능에서 재수정해야 되겠다. 재검토가 한다고. 왜? 그 일반적인 민심이었거든. 그래서 따라서 거기서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까지 했는데 당 내에서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저 부분이 굉장히 크던데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2030은 전체적으로 한 번도 국힘 계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가 없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2030 출구자 지지율이 33, 문재인 66이었어요. 어디에서 그나마 돌아왔느냐. 이준석과 하태경이 아무도 안 돌봐던 2030 남자들의 소외감을 달래주면서 다시 한 번 더 2030 남성이 먼저 따라오고 2030 여성들은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소외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왜 소외감을 느꼈냐. 국힘에서 너무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너무 남성 이야기만 하고 우리 주장 안 들어준다는 그 소외감과 반발 심리가 작동했다. 따라서 공약은 옳았다. 근데 그게 보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여성들, 이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해서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오히려 이런 걸 더 준비하고 있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공약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지. 여성가족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다시 공약을 바꾸자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며칠 전에 기사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땐 대선이 치러지기 전 기사였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폐지될 수도 있는 지금 여가부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담은 기사였는데 우리 부처가 정말 없어지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나 떨고 있니? 지금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 대목이 앞서 인수위 7개 분과 중에 여성 분과가 빠져있다는 대목과 맞물려서 지금 얘기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어떤 경우에도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거예요. 20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큰 폭으로 앞섰는데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지 이게 그래도 여가부 폐지가 옳았다 안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때문에 오히려 표 차이가 적게 났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빠지면 안 되는 오류가 이게 다 분석해 보면 20대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같으면 20대에서 한 60%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탈표가 많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거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주변에 취재해보시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소상공인 피해가 많아지면서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대학을 못 다녀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 정부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안 찍었더라고요. 대다수가. 한 이틀 동안 10명 정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젠더 갈라치기 전략은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럼 20대 표가 준 것은 뭐냐?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더라.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네. 생활도 못하고. 요거를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가부는 저는 늘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여가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가부의 많은 역할 중에 이제 가족도 있고 이러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가면 형해화되니까 그 여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처가 이제 필요하냐. 요게 핵심 같고요.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로 가면 그게 여가부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가부 폐지하냐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의제가 가는 거는 좀 우리가 너무 그 의제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사실 오늘 아침 기사에 이제 저희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문인철 평론가님 예. 그런 기사가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0.73%포인트 득표 차였잖아요. 박빙의 승리가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박빙 승리. 이준석 탓인가 덕인가?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20대에서는 항상 이 보수당이나 보수당 후보들이 그 거의 버림을 받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20대 남성으로부터 이 정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나름 성과가 컸다. 그리고 근데 20대 여성한테 또 30대 여성한테 이렇게 많이 못 받은 것은 또 그 젠더 갈등이 많이 작용했지 않는가.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이준석 대표가 당대 후보인지 대표인지 모를 정도 좀 헷갈려요. 표 얻는 것은 후보거든요. 윤석열 후보인데 본인에 따라서 어떻게 막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본인도 그렇고 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리고 조은희 의원 서초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죠. 너무 튀는 발언. 저는 것은 여러 우리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그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여가부는 대부분 정책 집행 사안들은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 부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가족 이야기나 양성평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력도 아주 적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정책 집행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가부를 그대로 둔다 그래서 상징성만 좀 클 뿐이지 정책 집행을 한다? 그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수해서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실 직속이든 해서 그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부분을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내밀하게 또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정책 집행 능력까지 갖춘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까지 남아 있어요. 내년 6월까지인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국면상 여소야대 국면의 대표가 돼서 당 대표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윤석열 앞으로 대통령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을 당 차원으로 뒷받침하는 그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이 문법은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야 대선 승리니까 이게 묻어간다지만 앞으로 당 운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존 문법에 맞지 않는 발언들, 정책들이 혹시 당내 갈등 뇌관이 될 우려 이 부분도 혹시 너무 섣부른 전망이지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요. 다른 문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술상은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 갈라치가 표를 얻는데 유효했죠.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젊은 남녀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전술적으로 쓰기엔 유효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남성들의 불만과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 피해의식 부분들을 이대남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많은 표를 얻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간과했던 거는 역으로 젊은 여성들이 반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많이 찍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민주당에는 한 2만 명의 여성당원들이 입당원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갖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런 말이죠.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공약했다. 나 공약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거 아닙니다. 공약을 했지만은 선거에서 이게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저 여가부 폐지라는 부분, 이 공약이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여성 커뮤니티에서 야 나가서 우리 이재명 찍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걸 봐야죠. 그럼 그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죠.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난 공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럼 틀린 공약, 오류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공약을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정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죠. 자, 이거 네. 인정해야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얘기하면 되죠. 당선이 내가 내걸었지만은 이거 제가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같아서 국민들이 너 대통령 내려와 안 그런단 말이죠. 얘들은. 그렇게 해서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네.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논의 좀 지켜볼게요. 아직 뭐 결론 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